반환해야 된다라고 한다는 건 어떤 챔피언. 거예요? 네,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이 선거의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 그리고 이렇게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민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허위 사실로 이제 선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에도 이제 그 책임을 이제 지운다라는 측면에서 이 대선의 선거 비용, 그러니까 대선이든 총선이든 선거 비용에 대해서 일부 이제 반환을 하도록 조치를 하는 겁니다. 이 조치를 하는 이유는 선거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토론의 자유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분명히 폭넓게 보장해야 되지만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로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엄단하겠다는 어떤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허위 사실 공표로 우리가 선거법상 문제되는 사례들은 후보들이 이제 경력, 뭐 재산,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학력 이런 것들을 허위 사실 공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처벌되는 경우들이 꽤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토론 과정이나 또 방송에서 주장이나 의견이나 사실관계에 위배한 걸로 허위 사실 공표를 인정할 수 있느냐? 어디서 뭘 또 주는데? 공표는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좀 치열하고 왜 안 먹어? 이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가능성이 있고요. 과거 예전에는 한 토론에서 나온 이야기, 뭐 현금 정신병원 이거는 먹어야지. 질문에 대한 것도 1, 2, 3심 이거 먹고 항업심과 대법원이 달랐습니다. 그만큼 허위사실 공표라는 특히 이렇게 즉흥적인 질문에 또 응답하는 어떤 인터뷰의 내용이 어느 부분이 허위사실에 대한 공표는 아니냐가 법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케이스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어제 이재명 안 먹는 게 아니고 월요일 날 해봐야겠다. 150만 원 선고 TV 받았는데 저 어차피 영향은 이 부분도 어떻게든 식탁에서 먹을까요? 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배우자도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권선거가 이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사소한 거라도 밥 한 끼라도 함부로 이제 기부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6명에 대해서 10만 4천 원 정도의 식사비를 일괄적으로 결제함으로 인해서 책임적으로 기부행위를 했다라는 판단이 나온 것인데요. 김혜경 씨는 1심 재판에서는 나는 관여한 바 없고 결제를 나눠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 실질적으로 기부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고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무죄 취지의 주장을 했으나 재판부에서는 이 수행비서 김 씨의 그 수행비서가 이 김혜경 씨의 묵인하에서 이렇게 결제를 한 것이고 이것을 묵인했고 승인했고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기부행위를 무죄로 판단하되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예. 여러분이 또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예정되어 있는데 그 법조계에서는 재판부 판단의 엄중성을 따졌을 때는 위증교사 사건을 더욱더 주목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위증교사도 마찬가지로 금고 이상형, 금고라고 해서 이제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을 선고받았을 때도 피선거권이 박탈이 됩니다. 이건 역시 대선과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재판부를 기만하거나 사법방해 행위로 규정되는 위증죄를 범하는 경우에 양형 기준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양형 기준이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죄가 나온다고 하면 금고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선거가 문제가 아니지. 그렇다면 목전으로 다가온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에는 11월이 어떻게 보면 운명의 11월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건데 그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좀 볼게요. 이게 그 검사 사칭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당이 돼야지. 에이 저기 그 당이 경기도 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이제 뭐 이런 관련해가지고 누명을 썼다라고 이재명 당대표가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됐고 그때도 제목이 허위사실 공표죄였습니다. 30년서 무죄를 받긴 했지만 그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그 김진성이라는 사람에게 내가 변론여지서도 보내주고 이렇게 이제 진술서도 수정해주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허위사실로 이제 증언할 것을 미증을 한 미증 교사를 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사건 관련해서는 이재명 당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라는 여러 차례 진술도 존재했고 나는 이 허위 사실을 교사한 바가 없다 이렇게 이제 무죄 취지의 변론을 하고 있는 반면 이 김진성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내가 이렇게 이재명 당대표가 허위 사실로 이렇게 미증을 부탁하는 사실이 있었다라고 자백하고 또 증언한 바도 있어서 실제 재판부가
허위 사실로 이렇게 증언하도록 구체적으로 이제 조사한 것이냐, 아니면 일부 이제 변론여시서나 이런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이지 사실에 맞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게 증언해도 좋다고 이야기한 것이냐, 이 객관적인 진실에 대한 판단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유죄가 나온다고 한다면 징역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유무죄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 그 실명을 말씀하셨던 그분에게 이 대표가 위증을 요구했다, 조사했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취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무죄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지만 이 혐의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형이 좀 나을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기본 양형은 징역 실한 6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 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게 교사를 한다거나 또 사회적 지위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양형 기준이 좀 높아질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지역적인 상황이거나 미필적 고의인 경우는 또 감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이거를 그냥 신문반에서 엄청 치는데 이거. 무죄 확정된 위증조사 사범의 95%가 실형이다. 그리고 징역형의 집행 외에도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로 나온다라고 이제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선서하고 허위로 증언하는 것, 그리고 허위 증언을 교사하는 것은 좀 엄중하게 나와서 유죄로 나오면 집행유예 이상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이제 선고 재판이 진행이 될 텐데, 지금 법원 앞에 대규모 시위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거 아닙니까? 2시 반에 출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절차들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네, 일단 보통의 선고는 굉장히 짧게 이루어지지만 이렇게 이제 사회적인 중대한 관심사, 더군다나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건 같은 경우는 재판부가 세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의 근거, 판단의 어떤 요지를 구두로 설명하는 과정을 겪는데, 적어도 1시간 이상의 시간은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마지막에 이제 유무죄 판단과 양형 판단을 할 것으로 보여서 2시 반이라고 한다면 최종 3시 반 정도는 이제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사건은 굉장히 이제 양 진영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서울 교대역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그 법원에서 출입문을 제한하고 차량 통제를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보안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규모의 어떤 사람들이 밀집해서 양쪽에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재판부 조정을 좀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안전사고가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한 4시간여 정도 뒤면은 이재명 대표가 서초동 법원에 출석을 해서 재판을 받게 될 텐데, 마지막으로 앞서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받게 되는 두 번의 그 발언들, 그 발언들을 좀 한꺼번에 이야기를 해서 좀 따로 끌어들여갖고 좀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일단은 먼저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발언입니다. 국토부, 백현도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국토부에 압박이 있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이런 취지의 대표로 있네. 오늘 또다시 뽑아요. 위반 혐의 재판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아니 대통령 하기 전에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은 조금 벌써 저지가 검찰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국토부 딱 얘기하는 거 보면 딱 기각은 안 됐고 보낼 때는 문서를 보내게 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보낸 문서들이나 관련된 업무 보고서, 업무 메일 등 모두가 확인해도 협박성 발언이 없다. 네, 저기 처리해라. 이 지방자치장의 재량을 처리하라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의 어떤 비행위와 관련해서 사실을 축소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이렇게 왜곡해서 주장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고요. 이 이재명 당대표 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내가 다소 협박이라는 부분을 가장해서 표현을 했을 뿐 중요성과 관련해서 일치하는 정황들이 존재했다. 그 당시에 중앙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관련해서 용도 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지시나 이런 관련한 고민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지자체 입장에서 중앙정부가 세운 계획이 내려왔을 때는 압박성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럼 그런 압박이라든가 어디 이게 떼주를 다소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떼주를 허위라고는 명확하게 인식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제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대가리가 없네. 국토교통부에서 그 당시에 이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어떤 공문이 내려왔고, 이게 또 지자체 입장에서 이 중앙정부의 앉아 이놈아. 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앉으냐고 이놈아. 그런 점들이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가 그러니까 이제 그 국토위 국정감사 발언이 2021년 10월이고 뭐 하는 중이야? 2021년 12월에는 그 시장 재직 때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이 부분 한번 아닙니까? 이 보죠, 부분이 그죠. 지금 어떻게 보면 여당의 공세도 계속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안녕히 계세요. 한 10여 명 정도 골프를 같이 치러 가기도 했었고 그런 하위직